숙제 질문풀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숙제 중에 올림포스 프린트 먼저 질문풀이하고 그 다음에 엔진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올림포스 프린트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번호 불러보세요. 따로 궁금한 거 있는데 거듭 제곱이라고 하면 자연수 제곱 그러니까 지수에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지수에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거듭 제곱. 딱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지수 모양. 번호로는 올림포스 프린트 질문할 거 없어요?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엔진으로 넘어가서 엔진에서 질문풀이 합시다. 엔진 질문 번호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냐? 24쪽 70번부터냐? 맞냐? 맞지? 있어, 70번부터. 자, 70번부터 150, 몇 번 가보더라? 158번 사이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보세요. 132번 132번 103번이랑 128번이랑 140번 103번 128번 그리고 140 140번 111번 111 111 아, 부르고 나서 다시 보니까 괜찮아. 다른 건 없고요? 오늘 그 10시 끝나고 상담되고 오늘이 주원이에요. 저예요? 진짜요? 내 기억에 맞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오늘이 주원이에요. 주원이 야간 스카 이용해 본 적 있고요? 네. 네. 야간 스카 이용해보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자, 지금 흔들기. 안녕하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 무슨 면접? 동아리 면접? 동아리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동아리 면접. 동아리, 면접관이구나. 새로운 2학년 돼서 동아리 새로 들어가야 돼? 면접을 그럼 또 새로 가야 돼? 아니, 원래 1학년 때 하던 동아리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있어도 제가 나가지고. 동아리 옮겨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한일 옮기려고? 네. 그러면은, 동아리 면접을 중급생이 보는 거야? 네. 아니, 그것도 웃기겠다.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중급생이 보면 좀 웃기겠다. 나 기만이야. 그렇지? 나 안 받아줄 거야. 나 기만인데? 아무튼.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숨들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건 그냥 칠판에다 설명하도록 합시다. 물론 한 명밖에 질문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 일단 103번에는 표기가 2019년도 한대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무학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 있었냐? 마블 교과서에 터프 문제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다. 자, 0보다 크고 1이 아닌 세 실수 ABC 0보다 크고 1이 아닌 A, B, C. 자, 그러니까 모두 로그에 미치될 수 있는 조건으로 준 거죠. 로그에 미치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조건으로 준 거고요. 자, 거기서 가조건에
4제곱근에 있는 AB의 세제곱근. 자, 이거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자, A의 4분의 1제곱은 AB의 3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전체 문제 없지? 자, 그럼 이걸 보고 뭘 하고 싶어야 되냐라고 하면 양변에 12제곱을 하고 싶어야겠다. 왜 12제곱이냐? 3과 4의 최소 공배수니까. 자, 그래서 A의 세제곱은 A의 4제곱, B의 4제곱. 자, 요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이만큼 약분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AB 4제곱은 1이라고 써도 되지만, A를 B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 문자로 정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는 마요. 자, 그럼 얘도 식을 정리해서 한 문자로 만드는데 쓰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A 자리에 B의 마이너스 4제곱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에 B의 마이너스 4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B의 마이너스 4제곱이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4를 이제 분모로 내려보내겠죠, 그쵸? 맞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 요렇게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로그 B의 C.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문제 없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걸 분리시켜서 마이너스 4라고 하겠고, 플러스 로그 B의 C는 마 6.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조금 먼저 날리면 요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나는 양변에 4를 좀 곱할 거야. 오케이? 양변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B의 C 더하기 4 로그 B의 C는 마이너스 8 요렇게 됐고요. 자, 요거마저 정리하자라고 하면은 3 로그 B의 C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7. 숫자가 되게 안 이쁜데. 자, 아무튼 B가 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 걔는 이렇게 밑스럽게 적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로그 B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7 요렇게 됐고, 그럼 이번에는 C도 마찬가지로 B의 거듭제곱으로 마이너스 3분의 7제곱. 자,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A가 C분의 B의 K제곱, A가 C분의 B의 K제곱. 자,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자리에는 무엇을 넣어주고 B의 마이너스 4제곱을 넣어주고, 여기 있는 C 자리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7제곱을 넣어주면, 자, B의 마이너스 4제곱은, 자, 요게 분자로 올리면서 이게 부 뒤집히겠지? 맞지? 그래서 B의 3분의 3 더하기 7이면 10제곱의 K 요렇게 곱셈으로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로 얘하고 같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2 약분되고 5분의 6. 계산 안 틀렸니?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바라는 건 K값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문제 없나요? 자, 요게 맞불 교과서 터프에 있었던 문제랑 숫자까지 똑같으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텐데 맥락은 거의 다 똑같이 생겨 있어. 구조가.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해서 숫자 차이는 좀 날 수 있어도 전체 맥락은 똑같이 풀게 되는 문제다. 넘어가 볼게요. 128번.
상용 로그 표를 보게 하는 문제네요. 세기가 X 와트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여 세기가 Y 와트인 전파로 바뀔 때 그 벽의 전파 감쇄비는 10 로그 X분의 Y 데시벨? 데시벨은 원래 소음의 크기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아무튼 단위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인식해둘 건 분모에 들어간 X가 그러니까 통과 전인 거지. 벽 통과 전. Y가 벽을 통과한 후. 자, 요 녀석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건 100와트짜리 전파가 벽을 투과하여 25.2와트가 되었다. 감쇄비가 몇 데시벨인지 상용로 목표. 자, 그러면은 얘는 10 로그 100분의 25.2. 자, 요거를 갖다가 해달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갖다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냐면, 상용 로그 표에는 로그 2.52가 찾을 수 있는 구조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로 표현이 돼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소수점을 여기로 요렇게 한 칸만 이동을 할 때, 요렇게 영화나 분모에 같이 지워주면 되겠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10 로그 2.52 빼기 1. 자, 요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로그 2.52를 이제 표에서 보는 거지. 자, 그럼 이 로그 2.52를 표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그렇지, 0.4014. 그러니까 0.40, 0점도 적혀있구나. 표에 따라는 그냥 0 생략하고 0.4014로 적혀있기도 한데. 자, 0.4014로 적혀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0.4014로 집어넣고, 자, 그걸 갖다가 계산을 마저 하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0.59, 9 아닌데? 9가 아니라 8, 9에서 1 빼면 9 맞지. 9, 8, 6 요렇게 맞지? 그럼 요게 계산 마저 해서 마이너스 5.986. 자, 요렇게 보기에서 마이너스 5.986을 오르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뒤에 132번 3분의 1의 30제곱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고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겠고요. 소수점 아래 n 플러스 1번째 숫자에 소수 n 플러스 1번째 숫자 a. 이걸 a로 써도 설명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출석부에서 지가 안 왔다고 표시돼서 아무 사유 없이 안 왔다고 표시돼서 그런 거고요. 일단 받아서 교실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어떤 k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정리를 했을 때 k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정리를 했을 때 로그 3분의 1의 30제곱 요거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고, 오케이?
정리할 것이고 그게 n 플러스 로그 k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k는 기본적으로 1 이상 10밀반의 수. 자 요렇게 되게 되는데 자 요 녀석의 의미를 갖다가 얘가 실제로 n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다시 풀어 써보자라고 하면 0.0000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소수 n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자릿수라는 의미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a라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b라고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된 거냐 k가 바로 b.a 삐삐삐 자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답들?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최고 자리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b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로그 k를 갖다가 이 소수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갖다가 한 자리 자연수 사이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지. 로그 한 자리 자연수, 로그 한 자리 자연수 사이로 끼워 넣는 거지. 1차이에. 이해되니?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여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얘를 갖다 소수 이 상태로 그러니까 로그 k 값으로 로그 몇과 로그 몇을 비교할 때 그걸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k가 b.a니까 자 여기를 비교하는 거라서 오케이. 요 자리까지 보고 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을 로그 4.6, 4.7, 4.8, 4.9 이렇게 주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소수 부분이 이제 비교를 할 때 그 로그 4점 몇이랑 비교를 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6, 7, 8 중에 하나야. 이해되니? 문제가 로그 4.6부터 4.9까지 줬다는 얘기는 6, 7, 8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지는 소수 부분 이제 계산해봐야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0 로그 3을 통해서 자 문제가 로그 3 값은 따로 0.4771이라고 주었고요. 마이너스 30 곱하기 0.4771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한 다음에 3, 7, 3, 21, 7, 3, 21, 3 4, 3, 12 2 올라갔으니까 14 마이너스 13.313 맞지? 그럼 얘를 분리시킬 때 마이너스 15 더하기 0.687 요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n 값은 얼마다? 15인 거야.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15 여기서 소수 n째 짜리 요렇게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해놔야 되겠네. 미안해. 자 요렇게 표현해놔야 되겠다. 지금 n이 요렇게 표현되는 상황. 이해돼요? 자 소수 15번째 자리의 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소수 부분이 나왔잖아. 요 소수 부분. 그럼 이 0.687이 문제에서 준 로그 4.6부터 4.9까지 보면은 로그 4.8이 0.681 로그 4.8이 0.6812 그 다음에 로그 4.9가 0. 뭐라고 돼 있어? 6902 6902 그럼 얘가 요 사이로 들어갔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K가 4.8보다는 크고 4.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게 된 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A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8 뭐뭐뭐로 나가는 건 확실하다. 오케이. 그 뒤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A는 8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과 a를 구해가지고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 부분의 의미를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할 때 이게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한 칸 뒤에 있는 자리를 물어봐도 똑같은 요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요거는 최고 자리 숫자 관련, 그러니까 소수 부분 관련 문제 중에도 꽤나 난이도가 높은 녀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흔치가 않다 보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0번. 자, 함수 y는 2a분의 9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A값이야. 서로 다른 두 점. 자,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다. y는 x 플러스 2라고 하게 되는 직선이 먼저 요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밑이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면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면 여기 1 찍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오케이. 저 몇 개 맞나? 하나. 1보다 작으면 어떤 A값의 변형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는 걸 못 벗어나. 오케이.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뭐도 가능하냐? 밑이 1인 것도 가능하지. 자, 얘는 몇 개 맞나? 하나. 맞지? 자,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덧방향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밑이 1보다 커진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기게 될 거냐? 요렇게 생겨야 되겠지? 맞아? 자, 이 그림에서 몇 개 만났어? 2개 만났지? 여기서 A 값이 달라지면은 점 개수가 달라질 일이 있느냐?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걸 갖다가 좀 더 급격하게 만들거나 좀 더 완만하게 만들거나 변형을 해줘봤자,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결국에 바라는 건 밑이 1보다 크다만 만족하면 될 일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2a분의 9가 1보다 크다만 만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려면 당연히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걸 모르면은 이걸 양변에 a를 곱하는 걸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우변으로 넘어가 줘야 되잖아. 분모에 지금 있으니까. 양수라는 걸 알고 넘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9 a 요렇게 했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요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a는 2분의 9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자연수 a. 사실 문제에서 자연수 a가 또 당연히 a가 양수였긴 했는데 2분의식 맞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는 조건 없어도 a가 양수여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2분의 9는 4.5니까 1, 2, 3, 4 4개 가능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1, 2, 3, 4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 답이 되겠다. 이해되니? 자, 요런 문제가 나오게 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개수가 제일 흔하거든요. 범위 했을 때 자연수, 정수 이렇게 하면 개수가 제일 흔한데 가끔씩 이렇게 합이나 곱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자, 그러면 답 쓸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지난 시간 숙제 질문풀이들을 해결을 해봤고요. 올림푸스 프린트에서 질문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게 대단하고요. 잘한다, 잘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 최대 최소까지는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은 해둔 상태니까 바로 예제풀이를 좀 하기로 하고, 로그 함수는 개념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형 구비로 하고요. 오늘은 3교시에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은 3교시에 테스트 볼 겁니다. 어디 범위요? 어디 범위를 볼 거냐면 지수하고 로그까지만 볼 거예요. 지수 함수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체적인 베이스는 엔진에 있는 문제들. 봤던 문제니까 다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내가 푸는데 14분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풀 때 한 30분 정도 주면 충분할 것 같고요. 두 배 살짝 더 주면 충분하죠, 보통? 그치?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너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2학년 거, 너희들 한 학년 위에 거 개 어렵던데? 그러니까 재작년 거는 그렇게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2년 전 거는 쉬워.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대략 한 25분에서 30분 사이 걸려.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시간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 시간에 쫄려서 힘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문제들도 그럭저럭 다 풀만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작년 걸 내가 풀어보는데 59분이 걸려. 재작년 쌤이 넣으셨어요. 무학 담당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 이번에 다 쌤, 1학년 쌤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그러길 빌어야겠네. 아무튼 작년 거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59분이라는 얘기는 나도 시험 시간에 100점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 시험지는 두 문제 정도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갖고 선생님이 급하게 진성쌤한테 연락해가지고 1컷 물어봤거든. 1컷이 80점 몇이었대. 생각해보면 니네 1학년 선배들이 공부를 개 잘하는 것 같다. 그 정도면 솔직히 한 70대 중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80점이래. 근데 이게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3컷까지 내려가니까 50점대야. 확인해 본바. 1컷은 80점 몇이고 80 몇 점이 아니라 80점 몇이야. 80점하고 소수점이야. 그리고 2컷이랑 3컷은 쭉쭉 내려가는데 어디 갔냐? 2컷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가네. 73에서 4 정도. 근데 3컷이 59야. 훅 내려가지. 그러니까는 그 무학 애들이, 그러니까 1, 2등급 받는 애들만 개 잘해.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 밥이 늦게 나오는 게 30분이나 늦게 나왔어요. 왜 버스도 늦게 왔어요? 밥도 늦게 왔지만 버스도 늦게 왔어요. 밥 먹으러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제 집에 갔다. 예원이네 집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책 두고 왔다. 큰일 났다. 집에 들렀다 가야겠다. 그러면은 선수라도 좀 먼저 보내주지. 응? 얼른 다녀오세요. 다 어려웠던 거예요? 특정 몇 문제가 엄청 특정 몇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거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한 문제는 어려움을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부스터에서 보면 알겠는데 객관식 8번으로 나와 있거든. 되게 평범한 척해 문제가. 근데 개 어려워. 그런 게 하나 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려웠던 게 이제 뒤쪽에 가가지고 객관식 16, 17, 18번이 어려웠던 거니까 그 원래는 그게 어려운 자리잖아. 이제 그러니까 8번을 얼마나 빨리 제끼느냐가 관건. 그러니까 8번, 16, 17, 18번을 딱 버리면 80점 몇이 나오지. 네 문제가 어렵다. 어. 네 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그 4개를 딱 버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인 건데, 그러니까 뒤에 3개를 버리는 건 어렵지 않아. 뒤에 3개를 버리는 건. 그러니까 객관식 뒷부분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술형을 먼저 풀어가지고 서술형을 깔끔하게 딱 맞아서 감점 없으면 어렵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8번을 제낄 수 있냐야. 저희 작년에 3번이 필요했어요. 이게 무학여고가 이게 시험 그렇게 킬러 문제가 중간에 나오는 이유가 저 숙제 좀 가져왔어요. 스카이 두고 왔어? 얼른 갖고 와. 서수영 있어요? 작년에도 4문제, 서술형이 4문제. 그러니까 객관식이 18개, 서술형 4개. 근데 서술형 쓰시면서 59분 걸리신 거예요?
오늘 시험에서도 아 오늘 시험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작년 니네 그 1학년 선배들이 본 시험지. 그게 내가 풀어보는데 59분 걸렸다고. 아무튼 근데 또 이게 마음이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무학여고에서 중간에 킬러 문제가 나온 이유가 무학여고 시험의 특징이 단원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난이도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몇 문제는 섞여 있기도 하거든. 가끔 몇 문제는 섞여 있기도 한데 큰 틀에서 단원 순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앞쪽 단원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8번도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문제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 문제다 보니까 앞쪽에 배치가 돼 있는 거야. 단원 순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도 삼각함수 문제가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쉬워서 앞으로 좀 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뒤에 17, 18, 19번 중에도 삼각함수 말고 하나가 껴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뒤로 살짝 뺀 약간 요런 게 생기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단원 순서 배열이란 말이죠. 무학여고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는 3번, 5번, 6번, 8번 이런 데 킬러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투 시험에서 6번의 도형 극한 킬러 문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말린 친구들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문제도 제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8번이 뭐가 어려웠냐면 원래는 초반에 나올 때 킬러 문제 나오면은 거기가 배점이 높아. 그럼 이제 알아볼 수가 있잖아. 얘만 배점이 높네. 아 이거 어렵다고 넣는 거구나. 내가 어느 정도 해보다 안 되면 아 이거는 원래 어려워서 버리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고 넘어갈 텐데 8번이 점수가 주변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아닌 척 숨어 있다니까. 킬러 문제가 아닌 척 숨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푸는지 알면 쉬워. 이 문제가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알고 풀면은 2분 이내에 나오거든 답이.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게 생겼다는 거야.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안 나와 답이. 올림포스 문제가 아니죠. 지금 확인해 봐야겠어. 이 샅샅이 이게 대조를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낸 거야? 라는 거 좀 찾아봐야겠어. 근데 혹시 화장실 가면 늦게 와가지고 약간 그 얘기를 하기가 눈치 보였어? 그럼 갔다 와. 자. 그럼 최대 최소 문제들부터 시작하는데 자 유형 7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문제는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특별히 뭔가 선생님이 더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52쪽에 16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를 주는데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는 a의 x제곱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자 일단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문제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안 줬잖아. 맞지? 자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범위 제한을 주면서 1 이상 x 4 이하 g 합성 fx 최대가 27 그리고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a 값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 놓으면 수 하쯤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fx를 치환하지. 물론 안 하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치환을 하는 게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합성함수로 표현해 놓으면 약간 대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치환해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얘기다. 오케이. 여기가 납득. 자, 그래서
f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치환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 그치, 범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범위에 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t값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이 녀석 대칭축 x는 몇? 3 범위 안에 있어? 범위 안에 있으면 3 대입했을 때가 이 t값의 최소지.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9 빼기 18 마구 뿔3 마유 이상 맞니? 그 다음에 최대는 1에서 나와 4에서 나와? 1에서 나오지 3에서 먼 쪽에서 나와.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몇 이하야 이게? 마이너스 2 이하. 자, 그러면은 27이 나오는 데 있어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일 수도 있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7일 수도 있지. 자, 뭐가 맞겠어? 앞에 거. 왜? 그렇지. 자,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a의 음수 제곱을 했는데 27이라는 1보다 큰 수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래니? 여기 있는 지수가 음수인데 그 결과물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든지 간에 1보다 큰 수가 나왔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a가 1보다 작아야겠다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1보다 작았으면은 다시 지수가 작을수록 큰 값인 거잖아. 함수라서.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쪽으로다가 확정이 되는 거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a를 갖다가 정리하자면 3의 마이너스 6분의 3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거를 갖다가 루트 3분의 1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것만 이제 인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냐? 자, 여기서 다시 이걸 지우고 여기가 최소값 m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a의 마이너스 6제곱의 반대편. 이해되니? 지수가 제일 클 때.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 얼마가 돼? 그렇지. 자, 요게 문제가 말하는 최소 값이다. 내용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3쪽에 171번.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좀 더 복잡해진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라고 하는 녀석에 해당이 된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뭘 해야 되겠다? 치환을 해야 되겠다. 누굴 치환할까? 그치. 요렇게 통째로 다 해서 치환을 해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럼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또 뭘 할 거고요? 범위를 할 거고요. 이 녀석 범위는 뭐로 구한다? 산술기하로 구한다. 자, 그럼 얘는 2상이다 2루트. 그러니까 매번 2가 나오는 게 아닌 걸 주시면 이거 범위에서 한번 주시면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뭐 때문이냐? 여기 플러스 2제곱 달린 것 때문에. 오케이. 여기에 2에 2제곱 이렇게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딱 대칭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약분돼서 그냥 1이 돼버리니까 그냥 2 이상 이렇게 좀 공식화되듯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바로 공식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몇 이상이야? 4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 녀석은 그럼 뭐가 되게 돼 있어? t제곱 마이너스. 오,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은 대칭 모양으로 나와 있는 t제곱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한 대가 딱 약분돼서 1이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 약분돼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게 돼 있어? 4가 되게 되는 거잖아. 2의 제곱. 맞지? 그러니까 빼기 2 곱하기 4에서 8이 되게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평소랑 달라진 점 때문에 주의사항을 좀 품고 있어서.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꼬라지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는 아주 낯설지는 않을 텐데, 오케이? 거기서 요렇게 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냥 2의 x제곱을 치원해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치환 한 번 더 해야 돼.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치환한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그냥 치환하게 되면은 얘가 2차, 1차 분의 1, 2차 분의 1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요? 거기서 산기 쓰면 안 돼요. 거기서 산술기하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술기하를 또 치환을 해서 산술기하를 한번 어차피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무슨 말인지 돼요? 치환을 2번 해서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납득?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t제곱에 뿔 4t에 마 8. 자, 식은 식대로 여기 상수항이 마8이라는 걸, 마이가 아니라 마8이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범위 제한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축은 t가 몇에 있는데 이게 범위 아니야, 밖이야? 범위 밖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대칭축이 여기 마이너스 2에 있는데, 오케이? 이걸 t축이라고 하게 됐을 때 실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그려지게 될 거냐면 여기 4부터 그릴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납득? 여기 4부터 여기 4 들어가면 양수야, 음수야, 이게. 음수네? 양수구나.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 그래프는 어디만 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t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다. 이해되나요? 그럼 t에다 4를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16이면 32. 32에서 8 빼면 24. 자, 그래서 최소값은 24.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범위 제한을 신경 안 쓰고 답을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손주야? 이해되니? 네, 네 좀 해줘. 네. 네,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 예정을 미리 얘기해 보자면 어디냐? 71쪽 234번까지. 보기가 딱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오늘은 프린트도 부교재도 없습니다. 숙제가. 딱 엔진만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간다. 또 무슨 또 사인을 이렇게 막 보내고 있어. 너무 다정해서 질투나잖아요. 자, 나도 같이 이렇게 사인 보내? 사인을 보내니까 트와이스가 생겼는데 트와이스 컴백인데.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fx가 로그 a의 x. 자, 요렇게 표현되는 데서 써시자. 그러니까는 그 관련돼서 이제 최대 최소를 할 때나 뭐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나 하면은 뭐 밑에도 x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진수 자리에 그냥 x가 아니라 x에 관한 뭐 2차 3차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분수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은 밑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진수는 x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래프로 다룬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거. 자, 정의역. 그치. 0보다 큰 실수만 정의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 그렇지. 여기가 모든 실수가 된다. 자,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최대 최소나 방정식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 때 범위 제한이 안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 유형보다 좀 쉬운 부분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방금 질문풀이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 범위 제한이 따라붙잖아, 그지? 맞지? 범위 제한이 따라붙는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그 AX를 T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됐을 때 그 녀석이 X의 범위 제한을 추가로 더 두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양수란 범위 말고 더 좁은 어떤 범위를 두지 않는 한 추가적인 범위 제한이 안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Y는 그냥 실수 전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Y 값이 얼마든지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였지, 그지? 맞지? 얘는 1대1 얘는 1대1 대응이다. 차이점은 치역이 실수 전범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이 뭐지? 그거는 정의역이니까 문제 없고요.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실수 전범위이기 때문에 공역 실수 전범위와 일치해서 오케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고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1대1이라는 게 중요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건데 1학년 때는 이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겠지만 여기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 얘도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를 구분해서 그려줘야 되지, 그치? 맞지? 지수함수와 무슨 관계? 역함수 무슨 대칭? 그치? y는 x대칭 관계.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돼 있고, 자, y는 로그 a의 x.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자, 필수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몇 콤마면? 그렇지. 여기 1,0점이 필수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 줄 만한 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 a,1점. 오케이. 그러니까 a,1점을 찍는 이유는 로그 함수 밑이 다른 그래프끼리 비교할 때 그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구분하려고 요거를 갖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2x, 로그 3x 그래프 값이 겹쳐 그려놓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2,1, 3,1 찍어놓고 그려야 구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어떤 것도 지수함수 때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자, a분의 1의 마일 요게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이제 0에서 1 사이에 구분시키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 0에서 1 사이에 구분시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거를 갖다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쪽은 요걸 구분시키는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로그함수 쪽은 좀 의외로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필수점 1,0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는 a,1이 요로 들어가는 거지. 0에서 1 사이에 a가 들어가게.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또 이쪽을 갖다 비교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a분의 1, 마일. 자, 여기를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2분의 1인 그래프, 밑이 3분의 1인 그래프 요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2, 마일, 3, 마일 찍어놓고 이제 비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둘 다 어디를 전분선으로 가지냐? y축을 갖다가 전분선으로 가지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x축이 전분선, 로그함수는 y축이 전분선. 근데 방향이 좀 다르죠? 맞지? 밑이 1보다 큰 녀석 같은 y축 음의 방향으로 전분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 y축 양의 방향으로 전분선이 생긴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무조건 다 아래로 블록이 다였고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은 위로 블록이고요.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은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게 되니까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y는 ax제곱 지수함수랑 y는 세칭 역함수 관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개념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도 크게 패턴이 나눠지게 되는 게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무런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저기 x자를 그냥 1차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범위 양 끝에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진수 자리에 2차 함수 집어넣는 형태 나오고요. 그럼 그때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진수 최대 최소가 전체 최대 최소에 그대로 가냐 반대로 가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게 될 것이고 a가 1보다 작게 되면은 반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지수함수 때랑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를 치환하게 되는 유형은, 그러니까 로그 ax를 전체를 제곱해놨다. 그러면 치환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달리 방법이 없다. 자, 그때 지수함수보다 쉬워지는 건 뭐냐면 범위 제한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이용하는 최대 최소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이따가 문제로 보기로 하고. 응? 프라임 x가 있잖아요. 미분? f 마이너스 F 인버스 X. 그거는 함수일 땐안 돼요. 돼요. 그거는 따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교시에 맞아서 설명하기로 합시다. 채원아 4만 원이네. 내가 1,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밖에 없어. 잠깐만. 있는 것 같았어. 아니, 있으면 잠을 왜 있지? 천마소고 봤어? 천마소고? 내가 지금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그래. 잠깐만. 아마 안 본 건 거의 없어. 기다려봐. 천마소고? 야, 안 본 게 없는 거 진짜 나야. 그거냐? 카카페? 아니야, 네이버야. 없는데? 아니, 뭔 소리야? 없잖아. 천화소고였나? 천하소고 대공장? 어, 안 보여? 거기.
아 너무 좋다. 너 비례도 봤어? 비례도? 아 잠깐만. 개 재밌어. 내가 지금 5분 쉬는 시간인가? 응. 아씨. 집에 갔다. 헛소리야. 비례도가 잠깐만 없는데? 집 갈 거야? 아 미쳤나봐. 갈까? 나 머리가 좀 아프다. 아니 나 근데 좀 약간 너무 가온누리랑 누룽지랑 왔다 갔다 해서 예린이가 기분이 나빴을까? 어떻게 생각? 나갔다가 다시 기분 나쁜 김에 그냥 아니 안 그게 간다고 아니라 뭘 안 간다 그래. 나간다고 다시 들어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니 그런 거 근데 같아. 유일이 먼저 자기가 너 안 뽑을 거라고 그랬다며. 아니 자기 안 본다는 게 아니었어. 근데 안 너 뽑을 아까 수가 뭐라는 거야? 없잖아. 너 아까 난 뭐라고? 최유랑 뭐라고? 최유랑 뭔 소리야? 나 너 인사해. 근데 김채희가 먼저 한이야 서운하다 이러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인사를 먼저 안 해? 나한테 서운해. 나 그래서 이제 너만 보이잖아. 아니 근데 너네 이정우랑 그 누구냐 수민이랑 너랑 채희랑 너무 아는 애가 많아.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인사하려고 하는데. 어? 나 최유랑 시험표 다 같이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은 김채희가 먼저 한이야 서운하다 너 때 글 써있니 이러고 너는 눈빛으로 서운한 눈빛 보내잖아. 그래서 난 다 같이 인사한 건데 진짜 다한테 인사한 거야 모두에게. 에블로. 앞으로 예원아 알았어 예원아 안녕 해줄게. 내일부터 내일부터 해줄게 내일. 너 걔 알아? 황주원? 채연. 알아. 걔가 너 소개시켜줬어. 나를 왜 소개시켜줘? 이거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데요? 나 왜? 아니 어제 전화로 뭔 얘기하려 했어? MCC 말하는 거였어? 아니 근데 요새 뭔가 그거 보였거든. 칼에 취한 밤을 봤다? 그거 개 유명해. 이건 좀 재미없는 거 같은데. 나 그거 1화보고 안 봤어. 이거 좀 재미없는 거. 그림체부터 족 같아. 아니 그림체는 나쁘지 않아. 아니야 나빠. 야, 아니야. 뭐라고? 어? 트위터? 걔? 걔 내가 너한테 뭐 말했냐? 아니, 너 아니고 다른 애가 말했어. 우리 반이잖아. 진짜로? 아, 모르고 걔한테 친구할래. 자, 일어납시다. 나뭐 모르고 걔한테 친구할래 이랬다. 아닌데? 한번 봤어, 나. 친구 했어, 그래서? 아니 하루 만에 친구 깨졌어. 친구가 하루 만에 깨져? 자, 말 나온 김에 역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쯤에서 질문이 한번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수하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하자면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지? 그치,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맞지? 1대1 대응. 그러면 로그 함수는 지금 1대1 대응이 맞잖아. 맞지? 근데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그래서 구하면 뭐가 되지? 지수함수. 맞지? 자, fx가 로그 ax. 그럼 얘는 1대1 대응도 맞고 역함수 존재 조건도 맞고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래서 f 인버스 x를 갖다가 구해 놓으면 그게 딱 ax로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이게? 지수함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지수함수인데 그러면은 역함수를 구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정의역
치역도 뒤집어져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역함수로 구했을 때 이 f 인버스 x로 구한 ax 제곱은 어떤 상태가 되냐? 정의역이 x가 x는 실수가 되고, 자 치역이 y가 y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이것도 전혀 문제 없어 보여, 그지? 맞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정의역 치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원래 이게 공역이랑 같다는 의미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 정의역이 치역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치역이 다시 모두 맞아 떨어져야 되냐면 공역인 것도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얘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맞지? 우리는 보통 지수함수를 갖다가 정의할 때는 공역을 갖다가 실수 전범위로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취급을 했던 거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f 인버스에다가 다시 인버스라면 뭐가 돼야 돼? 그치, f가 돼야 돼. 원래 함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1대1 함수로 보자라고 하니 문제가 있어? 근데 지수함수를 갖다가 로그함수보다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먼저 정의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생긴 용어가 뭐냐면, 용어? 설명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수화에서 배운 전체 맥락이 안 맞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별 얘기가 없으면 공역을 실수 전범위로 봐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는 역함수 관계를 얘기할 때만 치역이 공역인 셈 친다. 얘를 공역인 셈 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당연히 공역을 실수 전범위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오케이. 이 역함수 관계를 할 때만 공역을 y가 양수인 셈 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도 등장을 했었냐면, 1학년 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무리함수와 이차함수의 역함수 관계나 유리함수의 역함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왜냐하면 공역에서 숫자가 딱 빠져있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야. 오케이. 무리함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무리함수도 1대1 함수야.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범위를 갖다가 공역으로 봐야 되고, 거기서 일부만 치역으로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함수도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 1대1 함수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 사이 역함수 구하고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면 또 유리함수 나오는 거 했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에만 치역을 공역인 셈 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한시적으로다가 원래 공역은 실수 전범위지만 여기 나온 치역을 갖다 그냥 공역인 셈 치겠다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이게 사실은 수1에서 관련 문제 가지고 깊게 물어보지를 않아. 왜냐하면 수화에서 배운 내용이랑 모순되는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파고드는 문제 유형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수투로 넘어가면 다시 1대1 대응이나 역함수 존재를 물어보기도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도 역함수 존재라고 표현하면 1대1 대응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그게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이기도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수화 때 배운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수화에서 배운 내용.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없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문제가 안 나온다.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1대1 대응 문제가 나오거든. 1대1 대응이 되도록 거기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럼 그럴 때는 그래프 가지고 다시 치역이 실수 전범위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 오케이? 그런 유형은 따로 있어. 그런 유형은 따로 있고, 딱 여기 지수 로그 함수 관계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깊게 따지지 않는다. 파고들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디서 설명해 준 자리가 딱히 없어 또. 교과서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딱히 없거든. 그런데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지수로 구함수, 역함수 구할 때에는 한시적으로다가 치역을 공역인셈 치는 걸 허락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지수함수는 원래는 뭐? 1대1 함수. 그런데 여기서 이 역함수 관계 얘기할 때만 1대1 대응인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수함수는 원래 수학적 정의로 보면 1대1 함수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별말 없으면 공격은 실수 전체니까. 이해되니? 함수를 처음 지수함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정의를 할 때는 공격을 실수 전체로 보고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고 1대1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역함수 관계를 할 때만 1대1 대응 인셈 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관련해서 깊게 물어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도 1대1 대응 또는 역함수 존재 유형이 따로 있어. 오케이. 그 유형에서는 실수 전범위 맞춰주는 게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프 개형 문제. 오케이. 그럼 이제 정근선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되게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 나와. 이제 그런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생기는 문제였더라?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불연속으로다가 1대1 대응 만드는 문제였는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실수 전범이 여기서 점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여기에 점근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가게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양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유리함수하고 뭐하고 로그함수하고 섞었든지 유리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섞었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1대1 대응 만드는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들어가거든? 중간에 뜨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뜨면 1대1 함수란 말이야. 빈자리가 있으면 오케이? 빈자리가 없어야만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도 있는데 역함수 관계할 때는 1대1 함수를 그냥 1대1 대응인셈 치고 역함수 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런 걸 깊게 파고들고 물어보질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싸웠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학교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해. 이걸 그냥 설명을 안 한다. 그러니까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지수함수 1대1 함수잖아라는 언급 자체를 안 해. 아예 원래는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봤어. 이거 왜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그냥 에이씨 선생님 병신 그러고 넘어갔거든? 그리고 나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여전히 납득이 안 된 부분 있잖아. 그래서 막 선배 선생님들 막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봤어. 이거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는 요런 관계니까 딱 어디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 지수로그함수, 역함수 구할 때는 얘를 갖다가 치역을 공역으로 보는 걸. 그래서 1대1 대응인셈 치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막 선생님들끼리 또 약간 나랑 비슷한 연차 선생님이 그거 원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준 내용이거든. 자,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 의구심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와. 하지만 의구심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부분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쌩 깐다. 원래는. 자, 아무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거, 까만 거. 파란 거. 파란 거. 원래 이쪽에 다 떨어졌고 안 그래도 새 공지 하나 새로 챙겨왔다. 자.
자, 일단 한이는 한 개, 두 개. 두 개요. 그럼 요 봉지는 끝. 영지도 파란 거. 영지 몇 개? 하나요. 오케이. 자, 졸업검토 필요한 사람? 없나요? 이거를 갖다 뒤집어 놨는데 영상 촬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하고 있고. 자. 로그 함수 쪽의 문제 유형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58쪽 185번. 내가 2교시 어디까지 할 계획이었죠? 자,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함수끼리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y는 로그 3의 x 세제곱 y는 3 로그 3의 x 니은의 y는 로그 5의 x제곱 y는 2 로그 5의 x. 자, 디귿의 y는 로그 x 마일 x 마이 y는 로그 x 마일 더하기 로그 x 마이.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서로 같은 함수인 게 누구예요? 기억만? 좋아요. 자, 기억이랑 니은이랑 굉장히 상황이 닮았는데 뭔 차이지? 그렇지. 자, 그 정의역의 차이점을 불러일으키는 건 3은 어떤 수고 2는 어떤 수라고 하는 거? 그렇지. 홀수, 짝수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홀수 제곱일 때는 정의역이 그대로 양수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짝수 제곱일 때 여기 있는 x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있는 건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정의역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유로 디귿도 안 되는 거지. 자, 디귿은 얘 같은 경우에 x가 1보다 작아도 되잖아.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얘 따로 양수, 얘 따로 양수여다 보니까 2보다 큰 것만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정의역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 실제로 니은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많이들 틀렸었지. 그치? 그래프 겹칠 수 있는 거 문제에서 니은에서 많이들 틀렸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고 했더니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193번. 자, 그래프 관련 문제인데 이상하게 절대값만 들어가면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X축, Y축 그래프가 요렇게 휘어 있어요. 여기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Y는 절대값 로그 A의 X.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이거에서 꽤나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는 1이에요. 이 상태가 절대값을 썼을 뿐이지 아무런 평행이동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2라고 하는 직선을 긋고 A, B, C. 자, 요렇게 교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CA와 AB의 길이가 1대
15라고 하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자, a는 0에서 1 사이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절대값을 쓰기 전에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었을까? 요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려간 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였겠지. 여기까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 1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대가 되고 는 2라고 하게 되면은 x가 몇이 돼? a 제곱.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a 제곱. 오케이. 그럼 이게 1대 15라고 하면 이렇게는 1대 몇이야? 16. 그러면은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돼? 그치. 16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 y좌표가 2였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 y좌표. 그렇지.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다시 로그 a에 16a 제곱을 요렇게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 a에 16 더하기 몇이야? 2는 마 2 해가지고 로그 a에 16이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 그럼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16이면 2의 4제곱? 맞니? 그럼 찾고자 하는 a는 얼마예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a 값은 2분의 1로 구했다. 절대값 들어온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절대값 문제가 사실은 대부분 쫄지만 않으면 할만해요. 네, 사실은 절대값 문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 자, 그래프 파악하는 문제를 해봤고요. 넘어가서 62쪽에 198번. 함수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 역함수 그래프가 얘하고 그 역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긴 하거든. 문제에 적혀 있어. a가 1보다 크다고.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이게 a가 1보다 크다가 안 적혀 있어도 알아봐야 돼. a가 1보다 커야만 한다는 거야. 오케이. 왜냐? 세 점에서 만난다면 뭐게? 역함수하고 세 점에서 만난다.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두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y는 x 위에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세 점이면은 교점이 y는 x 위에 하나. 대칭으로 두 개입니다. 이해되니?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기는 한데 y는 x 요렇게 찍어 놓자.
얘 대칭 같냐? 안 같아? 같아요. 대칭 같아?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이 약 올리려고 그러는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요런 식으로 생겼다. 오케이. 그러면은 역함수는 요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y는 x 이외에 교점이 나오려면 감소함수만이 가능하거든. 감소함수만이 가능하다. 증가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증가함수 그래프일 때는 교점이 y는 x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는 그려질 수가 없어.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감소함수의 경우는 교점이 3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y는 x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y는 x 대칭이 되게 돼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순간 감소함수여야 되고 a가 0에서 1 사이다. 오케이. 라고 확정이 되는 거고. 무조건 3점이어야 돼요. 자, 나머지도 좀 얘기를 할 거야. 나머지도 얘기할 거다. 자, 정리를 마저 할 거야. 자, 다시 2점이라고 문제가 제시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안 줘서도 a는 1보다 커지는 거다. 요게 납득? 오케이. 그리고 교점은 다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오케이. 자, 문제도 3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a는 0에서 1 사이인 거야. 감소함수인 거야. 그리고 교점이 하나는 y는 x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지들끼리 y는 x 대칭. 이해되니?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이다. 이면은 a가 양수 1보다 크다도 가능하고 a가 0에서 1 사이도 가능합니다. 한 점이라고 돼 있으면.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 상황은 교점이 어디 있다라는 건 확정이냐 다시? 교점이 y는 x 위라는 건 확정이다. 이해되니?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접점이 될 거고요. 그 자리가 접할 거야. 오케이. 자, 이때는 그냥 통과를 할 거야. 접점은 아닌 거야. 하지만 그것 좀 어디 있게 돼 있냐? y는 x 위에 있게 돼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 만나. 안 만나면 a는 1보다 커집니다. 증가함수예요. 오케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감소함수인데 y는 x를 안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는 1보다 크다라고 주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안 주는 경우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대부분 교점에서는 y는 x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외의 것도 생각해야 되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점이라고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a가 1보다 크든 0에서 1 사이든지 간에 y는 x 위의 점이라는 걸 갖다 포인트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점이면 y는 x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서로 y는 x 대칭으로 둘. 오케이. 그러면 x좌표 순서가 하나, 둘, 세 차례로 가운데 있는 녀석이 y는 x 위야. 이해되니? 가운데 있는 녀석이 y는 x 위고 얘네들끼리는 x, y 좌표가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y는 x 대칭. 오케이. 얘가 알파, 베타면 얘는 베타, 알파야. 이해되니? 자,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2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때 x 좌표를 갖다가 어떻게 줬냐? 1, 2 이렇게 줬지? 맞냐? x좌표가 1, 2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완성하라는 얘기겠냐? x좌표 1, 2를 줬다. 그렇지. 전체 점좌표로 완성을 해서 1,1과 2,2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역함수 교점 문제는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y는 x와의 교점 이외에 나머지 교점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되니?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교점이 발생한 순간 y는 x의 교점을 일단 한 개는 최소 한 개는 새기고 시작한 거야. 이해돼요? 물론 저렇게 3점짜리가 고난이도 문제거든. 저렇게 3점짜리. 자, 그 3점짜리가 되게 고난이도 문제인데 저 3점짜리도 y는 x의 교점을 일단 한 개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체로는 증가함수 위주로 내고요. 그럼 증가함수로 냈다라고 하는 거는 y는 x하고 교점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1과 2,2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1,1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바로 b는 1이라고 나오지. 맞아? 그러면 대칭이잖아. 아, 그러니까는 알파, 베타면 여기다가 베타, 알파라고 둘 다 식에 대입해. 연립해.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이제 조건마다 생기게 조금씩 다르기는 할 텐데,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얘가 그냥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가 1, 2, 4 이렇게 줬다. 그럼 여기는 2,2고, 여기는 1,4, 여기는 4,1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원래 식에다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식 가서 1,4 대입하고 4,1 대입하는 거야. 어떤 요령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줄 때도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2,2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a에 2 더하기 b에는 1 들어갔고 는 2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날려주면 1이니까 a가 얼마? 그렇지. 자, 그래서 a값 b값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물론 난이도가 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는 요렇게 문제가 처음부터 a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같은 걸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주고 나오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가 안 주고 나오는 문제지. 오케이. 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점이 2개다. 그럼 일단 a는 1보다 큰 거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이해되니? 점이 3개다. 그러면 1보다 작아지고 어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오케이. y는 x 위에 하나, 그 다음에 y는 x 대칭으로 둘. 오케이.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다 라고 하게 되면은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일단 y는 x 위에 점을 찾는 거다. 요게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 문제 64쪽에 208번을 볼게요. 자, 부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a, b 아니지,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가 맞거든. a제곱은 이제 실수 조건에서 0 이상이지 일단. 이해되니? 자, 일단 a제곱이 0보다 커질 건데 결론적으로 커질 거야. 근데 일단은 등호를 붙인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오케이? 등호 붙인 상태.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a제곱이 0이면 a도 0이 되게 돼 있지. 그럼 a제곱과 a가 같아지잖아. 맞니? 그런데 여기 지금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없지. 자, 그러면서 여기 등호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럼 a제곱보다 a가 크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렇지, 작다는 얘기야. 그 양변을 a로 약분시켰다고 봐도 돼.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a제곱보다는 크고요. 자, 0보다 커요. 자, 사실은 여기서 a제곱과 a의 대소관계를 또 끝까지 써먹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보기에는 없었어요. 오케이? 단지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하는 것만 써먹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b는 1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이 조건만 갖고는 그냥 모릅니다. 그냥 얘는 얘대로 따로 있고 a와 b 사이의 대소들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물론 0보다는 커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을 보면 자 A의 A제곱과 B의 A제곱을 대소 비교를 해.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B제곱인데 A의 B제곱. 자 지수가 같지? 아니 지수가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르지? 맞니? 같은 밑 A를 사용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하고 B 사이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A하고 B 사이에. 자 A하고 B 사이에 B가 더 크다. 맞지? 근데 여기 밑은 1보다 어땠다? 작았다. 그럼 이때 대소가 그대로냐 반대로냐? 반대로 뒤집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럼 기억은 맞았냐 틀렸냐?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로그 A의 B가 1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로그 A의 B 그리고 로그 B의 A 얘네 대도 비교할 때 좀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렇지 역수 관계지. 그럼 이게 1보다 크냐 작냐를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역수가 이제 서로 다시 반대편이 큰 거냐 얘가 더 큰 거냐 구분할 때 많이 써먹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A의 B, 로그 B의 A의 대도 관계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 그때 1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0에서 1 사이로 들어가냐 아니면 아예 음수까지 넘어가냐 자 그런 것도 보통 비교를 해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A의 B와 1은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될 거냐 1을 갖다가 뭐로 바꿔? 로그 A의 A로 바꾸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위에 있는 건 지수 비교할 때랑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B하고 A 사이는 원래 B가 더 크지. 맞아? 근데 여기는 밑 A가 1보다 어쨌어? 작았어. 그럼 대도 관계가 그대로가 반대로가?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럼 니은은 맞았냐 틀렸냐? 맞는 거지. 자 그럼 문제가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물어보면 누가 큰 거야? 양은 판단을 아직 안 해서 하고 나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로그 A의 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양수라는 것까지 판단이 되면 오른쪽이 큰 거예요. 오케이? 양수라는 판단까지 되면.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로 넘어가면 이제 마일보다 큰지 작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은 판단이 가능할 거냐? 못한다. 왜?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나왔잖아. 오케이? 양은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은 판단을 못하고 양수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 때도 요거 1이랑 대도 비교하는 걸 하필 1이랑 대도 비교하는 걸 많이 써먹는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자, 로그하고 밑이 B 플러스 1로 들어갔다. B 플러스 1의 A 곱하기 로그 B 플러스 1의 A 플러스 1. 자, 얘가 이제 0이랑 비교했다. 양수냐 음수냐.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플러스 1을 붙이는 걸 통해서 B가 양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럼 B 플러스 1이면 1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 그래프상 진수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에서 부호가 따져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A는 위에서 봤다시피 0에서 1 사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A에다 또 1을 더해놨잖아. 맞지? 그럼 얘는 1보다 어떻게 돼? 커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지. 밑이 1보다 컸으니까.
자,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라고 하면 y는 로그 b 플러스 1의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케이?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a는 0에서 1 사이로 들어가게 된 거고, 오케이? a 플러스 1은 1보다 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진수가 a 플러스 1이면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는 마, 여기는 뿔로 나왔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마랑 뿔이랑 곱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자, 그래서 디귿은 맞았냐, 틀렸냐? 맞는 말이었다. 내용이 되셨나요? 되게 헷갈리는 녀석이잖아, 이거. 자, 그래서 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줬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친다고. 얼른 다녀오세요. 너 봐라. 아니 저게 뭐지라는 표정을 하고 있네. 안 닮았냐? 다들 뭔가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시원찮네. 넘어가기로 하고요. 로그함수 최대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까? 자, 각자 문제들 좀 푸시고 개별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지금 숙제 검사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오세요.